그 몇 번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대학 다닐 때 민중미술을 했으니까 그 뒤로도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여성단체 활동을 오래 하면서 그때는 그렇게 생각지 못했었는데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페미니즘에 대한 고민을 담기는 과정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또 아주 재밌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 그림 요즘에 보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엄청 밝아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원래 색깔을 되게 좋아하는데 온 없이 좋아하는 색깔을 마음껏 써보는 시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그리려고, 화려하기보다는 밝게 그리려고 하고 있어서 요즘에 그림들은 되게 밝아지고, 좀 그 밝다는 것 자체가 그냥 색을 밝게 쓰고 싶어서가 아니고 좀 다채롭게 그리고 좀 활기차게 이런 느낌이 이런 밝은 색깔에 함유된 것 같아서 그런 게 저랑 생각이 요즘에 좀 맞고 제가 방향 그렇게 가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색깔에 대한 도전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그 기후위기 관련돼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좀 많이 있고, 페미니즘이 이제 철학에서 작업을 하는 거에 어떻게 그 철학적인 요소나 방법 이런 것들을 작업하는 거에 어떻게 도입을 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용적인 측면을 넘어서 그 형식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만홀 댄스인데 제가 이제 그 춤추는 여자들을 한참 그리고 있잖아요. 올해 5월 달에도 나무 위에서 생명춤을 추는 여성을 그렸는데 그런 작업의 시리즈 중에 있던 작품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왜 춤 사이가 저렇게 좀 맞지 않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춤 사이가 맞지 않은 것은 좀 심지어 신발도 삼선 슬리퍼 신고 있는데 저 춤은 막춤, 깨춤, 내 맘대로 춤 이런 춤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추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작가로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사고로 좀 유연한 사고로 막춤을 추듯이 작업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조금 편해지고 싶다. 굉장히 자유롭게 좀 작업을 하고 싶고, 이거는 이제 여성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자기 생긴 대로 자기 깨춤을 추듯이 그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그 최근에 그린 그림인데 노동미술제에 낸 그림이에요. 노동미술제에서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저기 누워있는 사람이 저예요. 예술과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예술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컵라면과 입새줄을 그려놓고 이제 여기 소파에 이제 제 작업실인데 저 뒤에 불빛 같은 거 해보려고 이제 저기 막 그 화려한 자본의 거리를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색깔을 여러 가지 넣었더니 우리 남편이 와가지고 신호등 그려놨다 해가지고 색깔을 단순하게 했습니다. 아, 색깔을 여러 가지 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노동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실은 올해 노동 가장 큰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이슈를 작업을 하고 실은 그런 거에 대한 본질을 찾고 우리 옛날에 작업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예술가의 그 노동에 대해서 사실은 소외된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예술 노동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소외된 노동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일신방직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작업을 몇 개를 더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일신방직의 그 창틀에다가 그린 작업이고, 거기에서 한 생애를 살았던 많은 세대의 여성들, 그리고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공장이어서, 저기가 근로정신대, 도 문제도 있었던 공장이거든요. 몰래 막 길거리에서 잡혀와가지고, 여기서 노동을 강요당했던 어린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걸 탈출하다 죽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런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했었는데, 그때 그 스케치를 우리 노주일 작가랑 한 달 동안 다니면서 거기에서 막 물건들을 많이 주워왔어요. 그 솜도 주워오고, 저기 그 돌도 주워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려고. 그래서 솜에다가 이번에 작업을 좀 몇 개 했어요. 그 일신방직 솜이 둘러싸여져 있고, 거기에 그 여성들의 이야기를 3가지를 써가지고 하는 작업까지 이번에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 좀 재미있는 거여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신안에 김한기 생가가 있는데 바로 옆에 폐가가 있었어요.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많이 있는 폐가. 거기에서 김한기 오마주전을 하자고 해가지고 김한기 오마주전으로 이제 플라스틱 문제로 했어요. 올이 막 풀려나가는 데가 그 탄소 양이고요. 탄소 양이 몇 년도에 몇 ppm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점점 올이 풀리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플라스틱을 담아가지고 김한기에 어디에서 우리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이런 그림들 보면 이 저런 네모에 점을 많이 찍어가지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던 건데, 이 전시에서 재미있었던 것은 그 폐가를 직접 전시장으로 꾸미려고 참여 작가들이 그걸 다 치우고, 전기 시설이 안 들어오니까 전기줄 사갖고 와가지고 전기 시설 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 그냥 놔버렸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애초에 전시를 참여할 때 그림이 훼손돼도 괜찮은 사람만 참여할까. 그 폐가에 전시한다는 게 되게 재미있어서 참여해봤어요.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봤던 그림인데, 제가 이제 기록하려고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제가 여성이고 5.18에 대한 것은 딱히 누가 내준 숙제는 아니지만 숙명처럼 거기에 대해서 5.18에 대해서 각자 자기만의 기록을 하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제 5.18의 여성들의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작품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 그림이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 작업하느라고 이제 되게 힘들었는데, 저 뒤에 숨겨져 있어요. 등치가 큰 걸로 그리면 되게 힘들어요. 이게 200호인데요. 190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겨우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최대 사이즈. 주로 제가 모델 써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동영상으로 이렇게 휴대폰 산발이 있는 걸로 딱 세워놓고, 동영상을 그 촬영을 누르고, 제가 이렇게 전신 딱 보이는 자리에 서가지고, 제가 요즘에 춤추는 것도 많이 그리잖아요. 제 춤 사이가 늘었다니까요. 네, 그 스크린샷을. 그래서 여러 컷을 해보고, 거기에 스크린샷을. 네, 그렇게 해서 작업해요. 이런 것들도 그런 동작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보고, 요즘에 그 춤추는 여자들을 제가 많이 그리고 있는데, 어떤 주제고 어디에서 춤추느냐에 따라서 동작이 너무 다 달라져야 돼요. 깨춤을 추는 아까 여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거운 춤을 추고 있고, 슬픔의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어울리는 춤 동작을 연구하면서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네, 그 좋은 방법이죠. 이거를 여기 전요고에다가 이거를 전시했더니 걱정을 하더라고요. 학교가 이제 민원 들어오면 막 복잡하니까, 전에 한번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그렇게 말했죠. 미술관을 만들었어요. 미술관을 만들면, 네, 작가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지 미술관의 책임은 없다. 왜냐하면 그 미술관에서는 작가를 초청을 하면 어떤 작품이 올지도 모르는데, 작품이
그 자기 미술관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작품을 옮겨달라, 교체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 순간부터 작품에 대해서 그 검열을 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작가들이 오로지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미술관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가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알려줬죠. 전여고에서 이제 지원받아가지고 1층에다 미술관을 만들었는데 이제 실은 거기가 외부인들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수희 아저씨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식당에 들어가는 1층 로비에다가 미술관을 만들어 놓고 미술관이 괜찮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시를 하게 된 거는 요청이 들어와서 전시를 하고 있지만 뭐 김일현, 추현경, 저 민묘에서는 이렇게 3명하고 또 젊은 작가 1명하고 4명이서 같이 하는데 그 전여고가 광주 지역에서 여성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하고 저 작가들하고 또 학생들하고 만나고도 하고 뭐 이런 전시인데 이 작품이 제가 그 고민에서 나온 작품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페미니즘을 그림에다가 대입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 그러면 수평적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예전에는 그 걸개 그림 그릴 때 우리 기억하시죠? 전형을 세우고 영웅적인 그 모델이 중심에 우뚝 그렸던 거 기억하시죠? 페미니즘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그림에 어떻게 대입할까 하다가 수평적인 거에 대해 위계가 없는 수평적인 질서 이거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려고 이제 이 작품이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모두가 주인공인 작품으로 그리고 제 그림 아까 그 5.18 여성들도 사이즈가 다 똑같잖아요. 인물들 사이즈가 다 똑같고 모두가 누구도 주변이 없고 모두가 주인공인 작품들을 그렇게 표현을 해보고 있어요. 지금 사회를 가부장제 남성 중심의 그 사회에서 만들어진 마지막 지금 벽에 부딪혔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담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위계를 없애는 거. 그리고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대립보다는 연대를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그림으로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우정이 전시에 냈던 작품이잖아요. 기우정이 냈던 작품인데 기우정이가 그런 거잖아요. 상위 계층에 있는 나라들이 모든 탄소 배출은 다 하는데 탄소 배출량을 거의 없는 가난한 나라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그래서 부자들 대기업이 탄소 배출을 다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죽음으로까지 내몰리는 것은 정말 달동네에 살고 있는 가난한 어르신들인 거. 왜냐하면 여름에 폭염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졌거든요. 그럼 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에어컨 틀면 돼요. 에어컨 틀면 되는데 그것에서 피해를 보는 건 정말 죽음으로 피해를 보거든요. 달동네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 작품을 할 때. 한 2년 정도 됐어요. 지금 미술행동을 다니고 있는 지가. 이 작품은 이제 울산에서 했던 SOS라고 검은 바다라는 제목으로 표현을 한 작품인데요. 미술행동 했던 거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미술행동은 우리 선배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홍성담 선배하고 전정호 선배가 목포에서 신안에다가 만드는 아시아 평화미술관에 신안군의 민중의 저항의 역사를 작품으로 연작을 만들어요. 한 목포에 있는 작가 1명 그리고 한 4명 정도가 일주일에 4일 정도 계속 출근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연작 작업을. 그 박물관에 이제 작업을 그거를 이제 신안군의 그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 연안 미술행동을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 미술 공장에서
거기가 이제 신한미술공장이라고 하는데, 신한미술공장이 이제 자기들끼리 일주일에 4번씩 모여서 맨날 작업을 하니까 이 국리 저 국리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나오겠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보자 해가지고 이게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하면서 이제 SNS로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도 굉장히 그게 좋았어요. 현장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바로바로 그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벽화 그렸던 기억들. 벽화 그릴 때 마을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마을 분들한테 이 마을 이야기 듣고 어떤 거 그렸으면 좋겠냐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날 저녁에 게릴라로 막 시향 잡아가지고 그 다음날 작업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렸던 그 벽화들 동아리 활동하면서 또 내가 경험한 일을 그렸던 것들, 이제 전에 너는 여기서 있는 것보다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려야지 왜 밖에 나가서 투쟁을 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 예전에 들었을 때 그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사람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싸우는 게 좋고 사람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뭘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그 작업하는 데 온천이 되고, 그리고 그 작업만 하고 있기에는 정말 답답한데 뭔가 현장에서 뭔가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게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 나고도 그 뒤로 예술인 행동장을 한 거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시민 밖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시각예술로 뭔가 할 수 있는 걸 시도해보는 이런 것들 했었던 터라 반가웠어요. 제안이 반가웠고, 물론 제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걱정은 좀 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 관심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직접 바닷가 연안 도시들을 돌면서 그 현장에서 직접 거기에 있는 스토리로 뭔가 퍼포먼스를 하고 그 현장성을 그대로 미술관으로 옮겨보는 거를 컨셉으로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되게 재밌겠다. 나는 참여하겠다.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이제 작가들이 누구 소개로 해가지고 점점 늘어나가지고 한 40명 정도 되는 정도가 있고, 그 중에 이제 그 미술행동 할 때마다 뭐 사등상 못 오는 사람 빼고 한 30명 정도가 늘 참여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전국망이어가지고 그 많이 친해진 여성 작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된 미술행동이고, 군산에서 했던 게 저겁니다. 저 페스트로폼에다 그림 그린 거. 그때 이제 페스트로폼 주워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그거를 현장하고 그 장소의 스토리하고 그리고 미술관으로 옮기는 것까지, 여기까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거 할 때는 저게 무녀의 눈물이에요. 저기를 우리가 그 미술행동 했던 공간이 무녀도였거든요. 무녀도인데 거기가 무당이 이렇게 춤추는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무녀도예요. 실제로 무녀가 거기 살았대요, 또. 그래서 저기에 이제 페스트로폼에다가 무녀가 물 떠놓고 기도를 했던 상이 엎어지고, 사람과 생명들이 그 죽음이 돼가지고 거기가 새만금을 막았을 때 하얀 조개들이 다 떠올랐잖아요. 다 죽어가지고. 그래서 조개들 뭐 이런 것들 위에 막 그려져 있어요. 죽음으로 떴던 것들. 그리고 그 무녀가 그거를 껴안고 울고 있어요. 이 이제 스토리를 거기에서 주운 그 페스트로폼에다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전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컨셉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재밌잖아요. 도대체 뭘 해야 될까? 막 궁금하고 고민되고 막 이랬었는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예전에 내가 너무 좋아하던 애들이 있었는데, 그 애들하고 오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싶었던 애들이 있었는데, 그 모임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해산됐어요. 근데 그때 너무 슬프더라고요. 언제까지나 그 모임이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항상 미뤄놨던 거예요. 근데 친구가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벗이 있을 때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다음은 없구나. 기회구나. 다음은 없구나. 그래서 저는 이거 미술 행동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보고 싶고 되게 열심히 해봤어요. 언제 그런 장이 혼자 부끄러워서 못해요. 혼자 부끄러워가지고 이거는 못해요. 여러 명하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거라 그렇게 해서 지금 재밌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주로 만장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그림을 그려서 지금은 새만금의 대안이 아예 길을 뚫어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해수를 유통할 수 있는 관문을 좀 더 많이 만들고 해수 자연스럽게 유통하게 해달라 이걸로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자기를 하고 있어서 해수 유통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거는 인천에서 했던 미술행동의 이제 그림인데 기후위기 때문에 그 사라져가는 여러 이게 지금 부채 모였는데 이 식물이 이제 지금 멸종위기에 놓여 있어가지고 그걸로 그렸고 그 멸종위기가 사람까지 죽음으로 갈 거라고 밑에 지금 죽어 있는 사람 보이나요? 그런 그림을 이제 표현해 본 거고 이거는 삼척의 석탄 발전소에 석탄 발전소를 2번 갔거든요. 이번에 또 갔는데 석탄 발전소가 너무 심각해요. 우리 여기 시내에서 이렇게 딱 서서 보면은 바로 앞에가 앞산에가 있는 거예요. 이 큰 굴뚝이. 그래서 큰일이더라고요. 거기가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삼터가. 저기가 아직 오픈 안 하고 공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 중인데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기후위기 탄소 줄이겠다 이렇게 말을 해도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 발표 한번 했었잖아요. 그린 뉴딜 정책. 그때 다른 나라에서 비웃었어요.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석탄 발전소 이미 짓고 있어요. 지금도 짓고 있고 문재인도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고. 근데 삼척에서 또 원전 만든다고 이 정부에서 또 그랬다잖아요. 추가로. 삼척은 이게 아까 그 검은 바다 SOS 그거 있잖아요. 그거 낚싯대에다가 그 정도 날리려면 얇은 비닐이어야 되거든요. 얇은 비닐은 웬만한 바람 갖고도 쉽게 날릴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찾아냈잖아요. 그거 마스킹 테이프로 한 거예요. 마스킹 테이프로 작업해가지고 진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쫙 펴져버리거든요. 아까 보면 되게 이쁘게 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퍼포먼스를 하고 이 그림도 그려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세트예요. 퍼포먼스는 그걸로 하고 이거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잔머리도 쓰고 이거는 금남로에 못 보셨을 것 같아서 도청 앞에서 그렸던 우리 딸하고 저기 태국 소녀, 미얀마의 태국 소녀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목포에서 했던 건데 이 시리즈를 몇 개를 해봤었어요.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하고 사람이 같이 울렁울렁거리게 목포에서 해봤던 것이고 이거는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에 보셨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을 그려갖고 가서 순천에서 미술행동했던 건데 순천에서 갯벌을 발랐어요. 거기에서 갯벌로 이런 것들을 다 지운 거예요. 일본에서 지금 핵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고 개검찰 정부가 들어서고 있는 거에 대한 걱정. 순천은 아픔의 역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갯벌은 그런 역사까지 담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 이제 가서 이거 할 때 뭘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할 때 뭘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 알겠잖아요. 갯벌을 발랐을 때 무슨 색이 나올 거냐? 이걸 신경 써야 되겠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갯벌 색깔하고 밑에 물감 색깔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게 막 떠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아니요, 안 섞었어요. 네,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고, 네, 안 발랐어요. 그냥 갯벌로. 네. 그 자체가 안 떨어진다고? 네, 저렇게 지금 거의 그대로 있어요, 이대로. 뭐 이렇게 문지르면 떨어지죠. 근데 문질러도 다는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해보고 가장 마지막으로 연안환경 미술행동 플라스틱 문제로 한다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봅시다 했던 작품이 엊그저께 했던 작품인데 지금 이 작품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보여드리면은 오늘 제 이야기는 끝날 것 같습니다. 모래에다가 밀가루를 조금 탔어요.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가가지고 옷도 막 이상한 옷 입고 있죠. 10년 가서 빌렸어요. 이때 이제 했던 거 보여드리려고 모래를 그려놓고 나서 이제 그 모래에다가 더 밝은색 모래로 플라스틱 그 페트병을 그리고 춤을 췄는데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생명들, 함께 살아가야 될 생명들, 그 생명의 춤을 추려고 했는데 얼마나 웃기겠어요. 동영상은 제가 안 보여드리고 그래서 사진으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품이랑 옷을 신명 가서 빌려왔어요. 물귀신 좀 같기도 해요. 이제 이거 퍼포먼스 할 때, 우리가 이제 하다가 노하우가 생겼어요. 뭐냐면, 퍼포먼스는 제가 사진 찍을 수도 없고, 동영상 찍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퍼포먼스 할 때 옆에서 누가 사진 찍어주기. 다 열심히 찍어주고, 그래 한꺼번에 다 올려줘서 자기 것 내려받고. 이건 진짜 물귀신 같죠? 저기서 걸어온 것 같죠? 묘하게 저 물결하고 딱 만나가지고 저기서 걸어온 것 같아요. 물이 둥둥 떠가지고. 이거 할 때 제가 부끄럼 안 타고 하려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춤을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보는 사람이 부끄럽죠. 나는 어쨌겠어. 근데 절대 안 부끄러워해야 돼. 목포 대반동에요. 딱 조만한 모래사장이 있더라고요. 해수욕장은 없어지고 이 춤이 제가 미는 춤인데 미는 춤 이렇게 추고 물에도 들어갔잖아요. 그날 다행히 따뜻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페트병 안에 잠겨서 죽어가는 그래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페트병이랑 뭐 폐그물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둘러싸여 가지고 사실은 이 플라스틱이 우리 몸으로 지금 계속 축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구 생태계가 나중에 이 플라스틱하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퍼포먼스를 제가 착각하고 공지를 잘못 읽고 2년 동안 했던 연안환경미술행동 아카이브 전시를 한 줄 알았어요. 이번에 25일 날 오픈을 하는데 그런데 막 이야기 막 돌아가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 퍼포먼스가 생겼거든요. 그 전시 하기 전에 목포에서 마지막으로 미술행동을 한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덤이다 생각을 하고 그림으로 어떻게 옮길지를 고민을 안 하고 이걸 퍼포먼스를 했어요. 마지막이니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보자. 그동안에 내 고민들을 담아보자 해가지고 저렇게 무리수를 둬가지고 했거든요. 되게 무리수를 둔 거잖아요. 춤도 추고.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 아니 이번에 아카이브 전시 아닙니까? 아카이브 전시인데 기존의 작품들이 이미 많아서 저는 이번에 퍼포먼스 한 것은 작품으로 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되는 거죠? 이랬더니 아카이브 전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이거 작업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큰일 나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 집에도 못 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작업하고 있어요.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퍼포먼스가 제가 작업을 할 때 여기 보면 여기 뒤에 있는 그림에 아이 포대기에 있는 인드라막 마크 있죠. 거기 이제 실상사에서 시작해가지고 하고 있는 인드라막 운동의 마크거든요. 모든 그 생명의 평화 이런 거에 대한 거여가지고 해, 달, 나무, 사람, 오른쪽은 네 발 달린 동물, 왼쪽은 새와 물고기. 저희 인드라막 마크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지구 생명의 평화 이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심각한
플라스틱 문제, 이런 기후 문제랑 만나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그림이어가지고 해, 달, 그리고 새, 네 발 달린 동물, 그리고 물고기,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이것을 지금 옆에다가 표현을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가운데에 있는 죽음은 그 회색빛 톤으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아름다운 생명들은 굉장히 밝고 활기찬 색감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닥은 그 모래 느낌이 나게 바닥을 표현해서 그림을 그릴 거고, 지금 이제 여기를 어떻게 연결을 할까 고민을, 그냥 모래로 연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래로 연결을 하자. 그리고 이런 노루랑 그 예수달이랑 이런 애들 이제 그린 것은 왜 얘들 그렸는지 고민을 했어요. 강아지를 그릴까? 우리 집 봄날이 그리고 싶었거든요. 우리 남편한 사람들도 물어봤어요. 친근한 동물이 누가 있냐?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남편은 봄날이 그러더라고요. 그 길고양이도 그리고 싶었고 막 그랬는데, 무등산 밑에 살고 있는 수달을 그리고 저 기러기를 그린 이유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고라니도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뭐 여기는 뭐 버드나무, 그리고 뭐 팽나무,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기러기는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기후 문제만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기러기를 넣고, 여기는 아직 비워뒀어요. 워낙 갑작스럽게 지금 그리는 거라, 그려놓고 나서 이거 넣었어야 되는데 하고 아쉬운 것이 생길까봐 이거 마지막까지 고민하려고 지금 그리면서 스케치는 했다가 지금은 아직 비워놨어요. 이게 제일 마지막으로 하려고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넣을 것은, 꼭 들어가야 될 것은 다 넣고, 여기에다가 말했던 그 해, 달, 네 발 달린 동물, 나무, 사람, 물고기, 새 종류 외에 그런 지구 생명체에 대한 거 외에 내가 담고 싶은 게 없을까? 우리가 가져가야 될 어떤 가치에 대한 거, 다른 그런 거에 대한 거,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아직도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거 하고 제가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 되게 재밌게 제가 그려보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건데요. 제가 붉은 우물에 대한 작업을 지금 하려고, 연작을 이번 겨울 동안에, 얘는 소품으로 내 마음대로 그냥 재밌게 표현을 해볼 건데요. 그 붉은 우물, 이 사람은 여기 제주도 모양이거든요. 그 제주도에 있는 그 신화에 나오는 저깁니다. 마고 여신인데, 마고 여신을 시작으로 붉은 우물에 대한 거를 그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냥 맘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번 5월 달에 우리 5월 미술제 때 저기 해서 포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사슴뿔이나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감명 깊어서, 모든 우물들이 이어져 있고, 땅 속의 모든 역사들은 이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여기도 이거 지금 제주도거든요. 제주도인데, 그러니까 맘대로 재밌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소품이니까. 제주도인데 여기 이 사람이 아이 2명을 안고 있을 거고, 여기 한라산 백록담 있는 쪽에 붉은 우물이 생겨서 밑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삼의 슬픔을 담으려고, 이제 제가 그리려고 했던 붉은 우물은 민중의 그 슬픔이 있던 역사적인 공간에 붉은 우물을 담아가지고
연작으로 해보려고 하는 게 이번 겨울 동안에 할 작업입니다. 그동안 맨날 덕만 보다가 그나마 사무국장 3년 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사실은. 너무 고생을 하는데 늘 좀 미안한 마음이 맨날 들었잖아요. 근데 그나마 사무국장 3년을 하니까 좀 부채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 다들 하셔야 돼, 그래서 조금씩. 그런 느낌이 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민미업을 탈퇴를 할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탈퇴를 안 한 이유가 또 있어요. 탈퇴를 안 했던 이유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이 모여 있는 곳, 말이 통하는 작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민미업이.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그게 소중한지 이렇게 늘 가까이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실은 맘 맞는 친구들하고 뭔가 해볼 수 있는 친구들이 옆에 있다는 거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원들이 좀 그런 거 알고 민미업이 있을 때, 민미업이 든든하게 있을 때, 그때 열심히 민미업 친구들하고 같이 해볼 수 있는 거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미안하니까 돌아가면서 집행부도 한 번씩 하고 이상입니다.